내가 뭔가 좀 소화가 안 되고 가끔 배도 좀 불편한 거 아픈 것도 같고 몸무게가 7, 8kg 이상 빠졌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아픈 데 없고 병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건강해. 암은 절대 아니야. 암은 어마무시한 증상이 있을 거야. 이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매년 CT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 3년에 한 번씩 CT를 찍으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똑똑한 스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최초 암요양병원을 시작한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생존율 2.6% 췌장암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암 환자를 치료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치료 성적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안 좋은 암이 바로 췌장암이에요. 예, 통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암의 5년 생존율이 한 70%, 뭐 72, 3% 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은 13% 정도밖에 안 돼요. 진행된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3 내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전조 증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검사를 안 하게 되고 설사 건강 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 췌장의 위치가 우리 장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거의 그 등뼈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위라든지 뭐 십이장 같은 게 이제 가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는 초음파로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진단이 늦은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할 때 가장 성적이 좋으려면 수술을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하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어디까지나 수술의 보조요법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진행된 상태에 발견하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의 수술 가능성은 뭐 한 10명 중에 뭐 1명, 많으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가장 옛날부터 무서웠던 암들, 췌장암, 폐암, 간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아진 게 폐암이에요. 그 이유는 폐암은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개발된 표적 치료도 있습니다. 폐암은 또 뭐냐면 폐암은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러한 그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는 사실 부작용 때문에 오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저희 병원에도 뭐 폐암인데 뇌 전이 간 사람이 뭐 5년째, 6년째, 7년째 먹는 표적 항암제 내지는 면역 항암제로 이렇게 정상생활 다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이 세포 독성 항암제의 효과도 그렇게 뭐 월등하게 좋지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게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암세포 자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 빨리빨리 번식하고 자라는 진행이 빠른 암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국내 2개의 빅5 병원에서 자기들 자체 대학에 췌장암 통계를 낸 게 있는데 두 병은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췌장암은 치료 성공률, 생존율이 변함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데 어떤 증상인가요? 이게 많은 환자들이 이제 궁금해해요. 알고 싶어하고 어떤 병이 걸리면 내가 좀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전조 증상인데 실제로는 모든 암이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는 증상이 특별한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췌장 환자가 많이 오시는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황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에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췌장의 몸통 부분에 암이 커지게 되면 그죠? 그 담도에서 쓸개로 내려가는 이 담도를 막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담즙이 못 내려가서 황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눈알이 노랗고 얼굴이 노랗냐? 그래서 응급실에 가봤더니 췌장암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췌장암 진단받고 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작년부터 뭔가 좀 소화가 안 되고 가끔 좀 배도 좀 불편한 거 아픈 것도 같고 몸무게가 한 7, 8kg 이상 빠졌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빠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몸무게 빠졌다. 그러면
특히 여자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드디어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좋아해요. 모든 여자분들은 평생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비만한 여자야. 뚱뚱한 여자야. 그래서 이 살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내가 요즘 식이 조절하니까 좀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또 그렇잖아요. 사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가끔 뭐 배가 아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지 이것 때문에 췌장암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단받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병원 전부 암 환자만 오시는데 암 환자분들이 암성 통증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했을 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장기 조직, 췌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뭐 위도 그렇고 거기에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는 신경 조직은 내장 기관에 잘 분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는 주로 몸통 부분, 췌장의 몸통 부분이 종양이 막 커지게 되면 그 몸통 부분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총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그 커진 종양이 그 신경총을 눌러주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이 작을 때는 통증이 안 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왔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췌장암이다. 그래서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우리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잖아요. 등이 아프다 췌장암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췌장암이 진행되면 통증이 올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아픈 데 없고 뭐 병원도 안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건강해. 암은 절대 아니야. 암은 어마무시한 증상이 있을 거야. 이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는 암 환자들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 뭐 위암 뭐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돌팔이네. 그 딴 병 가는 거야. 거기서도 또 암이네 그러면 여기도 돌팔이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증상이라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다가 겨울에 자다가 이렇게 뭐 술 많이 먹고 자는데 옆에 난로가 있었어. 손이 딱 닿았어.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야 돼. 아 뜨거워. 그러면 손을 피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다 타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어떤 위험인자가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게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할 때 병을 찾아내야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췌장암의 5년 내 생존율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제 췌장암이다 그러면 이제 뭐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췌장암은 진짜 뭐 1년도 못 살아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병원 환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환자분이 2019년에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노래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에 의해서 담도가 막혀서 황달이 온 거예요. 또 췌장암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암은 치료의 첫째가 수술인데 췌장암 환자의 한 40% 정도는 처음부터 사기야. 혈액을 타고 딴 데로 간이나 뭐 이런 데로 전이 갔어요. 그러면 수술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30-40%는 또 뭐냐 중간 단계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데로 전이는 안 갔는데 췌장에 있는 아주 굵고 중요한 혈관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수술하다 잘못해서 이 혈관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리고 처음부터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뭐 10%에서 15%, 많이 봐도 2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중간 단계에 있어요. 종양이 혈관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수술을 못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항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의 크기를 작게 해서 혈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수술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환자 중에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수술이 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운이 좋은 2명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병원 치료도 하셨죠. 치료도 하고 항암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표준 항암 치료를 12번 하셨어요. 2주 간격으로. 그리고 지금 추석 전에 10월 초에 이제 수술 후 마지막 5년의 검사를 했는데 재발이 안 되고 모든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한 분은 뭐냐면 한 1년쯤 후에 온 남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을 진단받고 이분이 똑같이 처음에는 이제 수술 못했는데 한 7-8개월 정도 이제 선항암하고 이제 자기 식이요법도 하고 우리 병원 치료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그 여자분이 롤 모델이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할 거야. 그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이게 자꾸 장 내에서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서 막 출혈을 하니까 응급으로 가서 내 기억으로 한 5번, 6번을 응급으로 가서 이 혈관 터진 거를 소작을 하거나 봉합을 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 복부에 암이 남아있지만 지금 정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지금 진단받은 지로 따지면 5년 다 돼가실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죠. 췌장암의 5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우리가 치료 성공 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완치라는 거는 병이 완전히 없어져서 나는 이 병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5년 생존하면 완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후에 재발하면 다시 재발 그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계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3 내지 5%다. 이거는 그냥 항암만 한 사람의 얘기고 자기가 할 도리를 하는 거야. 식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보완대체의학도 증명된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통계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20년 정도 암환자 보완대체약을 해보니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대학에 있는 수술항암 방사선만 한 사람들과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병원에 하는 치료는 이제 거선요법이라 그러죠. 뭐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선요법을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떤 암이든지 간에 어떤 병기든지 간에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췌장암 검사 꼭 받아봐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년 건강검진 한다. 그러면 복부를 매년 CT 안 찍잖아요. 초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방간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고 뭐 비장도 보이고 뭐 이렇게 다 보는데 이게 췌장은 위치가 저 깊숙이 있고 다른 장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초음파로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CT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2, 3년에 한 번씩 CT를 찍으라고 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 가족력이 굉장히 췌장암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직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췌장암이었어. 그러면 이 환자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2~3배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직계 가족 중에서 2사람이 췌장암으로 치료를 했어. 진단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려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6배 내지 10배 정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2명까지는 저도 봤는데 3명은 아직 못 봤는데 3명이 가족 중에서 직계 가족 중에서 췌장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무려 32배까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해요. 췌장암이 이제 이게 좀 무서운 암이니까 이런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췌장암에 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 검사하는 거를 대학병원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건강검진할 때 2, 3년에 한 번씩은 췌장을 CT를 찍으라고도 하지만 반드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 친구인데 자기 가족 중에서 작은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췌장암으로 다 돌아가신 거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아들 친구하고 그 누나하고 둘이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그거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누나는 그 인자가 없는데 자기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해마다 꼭 췌장암 검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 이제 잘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 사실 모든 암의 원인은 잘 없어요. 원인이 있는 암은 자궁경부암. 그거는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100%. 그리고 우리나라 간암 환자의 뭐 95%는 또 바이러스 감염. 요 두 개를 빼놓고는 어떤 암이든지 간에 확실한 원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생겼어가 없어. 대신 리스크 팩터는 있죠. 위험인자는 있죠. 그러면 췌장암의 위험인자는 뭐냐면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염을 오래 앓으면 얘가 암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췌장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비만하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리고 술 먹으면 뭐 먹어요? 고지방 고칼로리 안주 먹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당뇨를 오래 앓았는데 이게 갑자기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돼. 이런 분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고 한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당뇨가 물론 당뇨라는 게 다 50, 60에 생기지 뭐 20, 30대는 잘 안 생기지만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데 우리 집안에 당뇨의 가족력도 별로 없어. 이런 분은 혹시나 해서 한번 췌장암 검사를 해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음식도 안 지나가는데 식습관이 췌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장암은 우리 파이프라인이 아니야. 우리 입에서부터 식도로 위로 소장, 대장, 항문까지
하나의 파이프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야. 여기에 음식이 들어가서 변이 나오는 통로인데 췌장은 떨어져 있잖아. 근데 왜 음식과 관계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난 그런 얘기하죠. 음식을 그 파이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이프에서는 쪼개서 분해시키고 분리수거하고 그 다음에 소장해서 흡수해서 피로 가서 피에서 온몸 세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거 있지. 뜨거운 음식 많이 먹으면 막 식도가 화상 입어갖고 세포가 변성해서 화가 나갖고 식도암이 될 수 있고,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이 자꾸 자극 주니까 얘가 막 화가 나갖고 나쁜 놈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성분에 의해서 암이 되는 거는 우리 온몸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췌장암이 특히 음식과 관계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걸 아시면 돼. 췌장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췌장이 어떤 일을 하냐.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췌장은. 첫 번째는 췌장은 소화기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외분비기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음식물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 분리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닭을 먹었다 그러면 통닭이 피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닭을 다 분리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피로 들어가는 거고, 뭐 탄수화물, 뭐 시금치를 먹었어. 그럼 시금치가 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금치를 다 쪼개갖고 포도당으로 되면 얘가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췌장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내는 성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3대 영양소 모두 녹이는 효소가 나오는 건 췌장밖에 없어요. 위는 단백질 분해 요소만 나와요. 침은 탄수화물 분해 요소만 나와요.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는 췌장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을 혹사시키는 거야. 막 기름기 있는 거, 칼로리 높은 거, 막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걸 먹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누가 일을 해야 돼? 췌장이 계속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쪼개야 되니까 얘가 지쳐버리겠지. 그럼 얘가 이제 약간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암이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예요. 암이 걸리면 이 내 몸의 주인이 나잖아요. 내가 내 세포한테 좀 미안하다고 생각해. 얘를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얘가 삐뚤어 나가가지고 암이 됐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내분비기관이에요. 호르몬 분비기관이에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췌장에서 분비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인 건 이제 다 아시죠? 탄수화물을 다 쪼개면은 포도당이 돼서 포도당이 피로 들어와서 이제 피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택배차가 와요. 그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피로 들어온 포도당을 싣고 각 온몸의 세포로 배달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피크로 오르는 막 정제된 탄수화물, 맛있는 거, 막 깎은 거, 가공한 거, 이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췌장이 막 혹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가수원의 토양이에요. 밭이에요. 그래서 가수원의 밭이, 토양이 건강하면 거기서는 계속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나는데, 밭이, 토양이 오염됐어. 발암물질에, 중금속에, 활성산소에 오염되면 거기서는 계속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당뇨라는, 암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는 음식이 통과하는 그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토양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의 영향을 받겠죠. 내 몸의 토양은 혈액 속의 성분이잖아요. 혈액 속의 성분이 오염되어 있으면 내 몸의 모든 세포는 병들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췌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시킨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 특히 뭐 고지방 고칼로리를 먹게 되면 췌장에서 얘들을 막 분비시키게 되니까 얘가 과로하게 되고 지치게 된다. 또 정제 탄수화물 먹고 혈당이 막 올라가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는데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췌장이 과로하게 된다. 두 가지 입체적인 각도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췌장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사소한,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결린다든지,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간에서는 뭐 거스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건강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한계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철을 못 돌아가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